옛날 어느 마을에 항상 피로에 시달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형민이었고 그는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활기가 넘쳤지만 형민은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민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어르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형민의 고민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민아, 잠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알려주는 7가지 방법을 실천해보면 도울 게다. 이 말을 들은 형민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였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이는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민은 항상 잠들기 전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어르신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지요. 세 번째 팁은 잠자기 전 따스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뒤 서서히 떨어지면서 수면에 더욱 용이한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은 형민에게 적당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 중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쌓인 피로를 풀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수면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침실에서는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 그리고 가능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형민은 그동안 어수선한 방에서 잠을 자느라 종종 방해를 받곤 했던 걸 떠올렸지요. 여섯 번째로 어르신은 잠들기 전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커피나 차를 자신의 일상의 주요 부분으로 여겼던 형민은 어르신의 조언에 따라 취침 몇 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삼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팁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은 형민에게 자기 전에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권했습니다. 이 모든 팁을 듣고 난 후 형민은 그날부터 어르신의 조언을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날 이후로 형민을 잠의 명수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가 전파한 수면의 비법은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민은 드디어 피로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들이 풍부한 어느 마을에 건강과자연을 아끼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리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녹색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나리는 수십 년간 허브와 식물의 치유력을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자연 요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리의 자연 요법을 믿었고 겨울철에 특히 감기에 걸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독한 감기가 마을에 번졌습니다. 나리는 이 감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 요법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도록 권했습니다. 나리가 가장 먼저 추천한 것은 특별히 블렌딩한 허브 차였습니다. 이 차에는 이따금씩 그녀가 인근 산에서 직접 수확한 레몬밤, 자색 건건퀴, 그리고 에키네시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레몬밤은 긴장을 완화하고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며 자색 은건퀴는 간 기능을 지지하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병원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나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차를 마시고 난 후에는 매일 아침마다 햇볕을 쬐며 운동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으로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 합성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강력한 방어를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조깅, 혹은 심호흡 운동을 통해 적당한 땀을 흘리면 몸 속의 독소가 배출되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넉넉히 섭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기른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목황색 채소와 오렌지, 딸기, 그리고 사과 같은 과일을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몸속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비타민C와 같은 필수 비타민들을 제공해 면역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나리는 꿀과 마늘을 소량씩 정기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꿀은 천연 항균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몸속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좋고 목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리의 지침을 따라 일상의 일부로 삼았고 점차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나리의 자연 요법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고 그 소문은 점차 먼 마을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천지의 겨울이 내려앉은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돌아다니는 감기도 점차 사라졌고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나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매년 겨울을 준비하였고 시간이 흘러 건강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연의 조화로움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삶의 방식은 이렇게 한 마을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면 운동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집에서 소박하게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어간 어느 날의 기록이다. 하루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웹에서 찾은 몇 가지 전신 근력 운동을 따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기 위해 사람의 몸이 필요로 하는 대근육들을 천천히 늘려주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스트레칭하며 상쾌한 하루를 열었다. 첫 번째 시작한 운동은 스쿼트였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5회 3세트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할수록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스쿼트는 다리뿐만 아니라 복근과 허리 근육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전신 운동이다. 다음으로 선택한 운동은 푸시업이었다. 푸시업은 상체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이다.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수행했다. 손목과 팔 근육, 가슴 근육이 단련되는 것이 느껴졌다. 이는 10회씩 3세트를 목표로 삼았고 마지막 세트에서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는 플랭크 동작이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이다.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듯 자세를 잡고 30초간 유지하는데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하면서 복근과 몸의 중심을 견고히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이를 3번 반복했다. 이를 마친 후에는 런지를 시도했다. 본격적인 하체 운동으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천천히 몸을 낮추는 동작이다.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10번씩 진행하며 다리 근력의 불균형을 잡아주려 노력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마치고 나니 몸이 활기찼다. 전체적으로 땀에 절었지만 뿌듯함이 밀려왔다.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개선을 넘어 정신적 안정감도 가져다 주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주 앉아있는 습관을 깨기 위해 그동안 익혀둔 몇 가지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스쿼트 자세를 준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낸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꾸준히 하지 않는 운동의 매력을 발견하며 4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세상에 찌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가 얻은 건 만성 피로와 끊임없는 두통뿐이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7가지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된다. 글의 서두에는 마음챙김 명상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민수는 호기심이 생겼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좋겠군.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 그는 첫 번째 명상법을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명상법은 호흡에 집중하기 였다. 민수는 의자를 편히 앉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짊어지고 있던 걱정들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진 듯했다. 두 번째 명상법은 바디 스캔이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자신의 신체를 천천히 스캔하듯 살펴보며 몸의 감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민수는 눈을 감고 각 신체 부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발가락의 미세한 감각, 다리의 긴장감, 등과 어깨의 뭉침 등을 천천히 느끼며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평소 놓치고 있던 신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기분을 맛봤다. 세 번째 명상법은 자비 명상이었다. 자신,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시간이다. 민수는 자신과 평소에 갈등하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행복을 기원했다. 이 명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 민수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네 번째 명상법은 자연과 연결하기였다. 민수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갔다. 자연의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꽃의 향기를 몸으로 받아들이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무심코 지나치던 사소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다섯 번째 명상법은 긍정적 확언이었다. 매일 긍정적인 문장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나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와 같은 문장들은 민수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해 그는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명상법은 감각 집중이었다. 먹거나 걸을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민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그 향기와 맛, 뜨거움에 집중하며 하루를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명상법은 감사 일기 쓰기였다. 민수는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일기에 적었다.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루 동안의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적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의 삶이 천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스트레스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마음챙김 명상법은 민수에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넘어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주었다.